안녕하세요. 아로마 세라피스트이자 홍채 마스터 김민서입니다. 홍채로 알 수 있는 것. 이번 영상부터는 홍채에서 볼 수 있는 40여 개의 사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홍채 유형과 홍채 링을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질 성향, 그리고 행동 패턴에 대한 통찰들 외에도요, 주얼이나 플라워가 홍채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홍채의 각 영역은요,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 태도, 재능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위치에 주얼이나 플라워가 있느냐에 따라 그 영역과 관련된 독특한 기질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 많은 영역들 중에서 1번 영역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홍채의 1번 영역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강한 경제적인 독립심이나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네, 이 워커홀릭 성향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요, 눈 사진을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의 눈에 홍채 1번 영역의 사인이 있거든요. 1번 영역이 어디냐면요. 일단 이 눈이 크게 확대해서 이게 오른쪽 눈인지 왼쪽 눈인지 어느 쪽이 바깥쪽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코가 어느 쪽인지 표시를 했어요. 네, 화면을 봤을 때 여기 혹시 밑에 코라고 제가 화살표 표시한 거 지금 찾으셨나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봤을 때는 보이는 거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코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안쪽 눈이고요. 그 왼쪽, 화면의 왼쪽이 바깥쪽이, 눈의 바깥쪽이에요. 우리 얼굴의 바깥쪽 방향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요, 지금 오른쪽 눈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그 홍채 1번부터 번호가 붙어 있는 그 영역들은요, 우리 데칼코마니 아시죠? 한쪽에 이렇게 물감을 짜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두 개를 딱 겹치면은 서로 대칭으로 나타나는 그림을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인의 위치도요, 그 데칼코마니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딱 접었을 때 만나는 그런 대칭적인 위치의 오른쪽, 왼쪽 눈의 홍채마다 1번부터 40 몇 번까지 그 사인이 위치,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 홍채 사진으로 돌아와서요. 이 부분이요. 네. 이 영역이 바로 1번 영역이에요. 지금 코의 방향으로 봤을 때 이 1번 영역은요, 홍채의 위치 중에서도 코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바깥쪽에 있죠. 그리고 이 홍채를 수평으로 절반을 딱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가상의 선을 그려보면은 그 수평선, 절반을 나누는 수평선 바로 아랫부분, 그리고 바깥쪽 눈 부분에 1번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홍채에 존재하는 그런 모양들 있죠. 플라워나 주얼이 존재한다면은 이 1번 사인과 관련되는 어떤 성격적인 특성, 기질 성향, 재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영역의 이름은요, 양육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양육의 사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에 어떤 플라워나 주얼이 있을 때는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얼마나 잘 받았다고 느끼는지, 그런 감정, 느낌과 연결이 되는 사인이거든요. 보통 여기에 사인이 있을 때는요, 부모님에게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느낌이 우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날 보살펴주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잘 돌봐주고 키워주시지 못했어.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는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느낌은요, 이 사인을 가진 당사자가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모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 1번, 홍채 1번 영역에 플라워나 주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부모님한테 잘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 라고 느끼기보다는 이 사람의 부모님이요.
이 사람의 부모님이 나는 어린 시절에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잘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당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의 홍채 1번 영역에 사인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플라워나 주얼이 있는 경우에는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걸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요, 딱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 깊숙이 숨겨져가지고 평소에는, 나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두려움이 의식으로 툭툭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또 이 부탁했을 때 이게 100%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죠. 또 어떤 때는 거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바로 부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거부당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회피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눈에 1번 영역을 보면요. 여기에 플라워가 있어요. 네. 플라워가 그 섬유소가 벌어져서 구멍처럼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플라워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주얼도 있어요. 주얼은 점처럼 이렇게 색이 착색돼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형성한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에 주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라워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1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경제적인 독립심이 강한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요. 왜 우리 MBTI에서도 F냐 T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F보단 T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정신 에너지를 과다하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1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는 사람은 경제적 독립심이 강한 성향이 있어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요. 오른쪽 홍채 1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강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홍채에 있을 때는 왼쪽이죠. 왼쪽 홍채에 있을 때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식화돼서 그게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욕구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사실 자립심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 사람을 자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그런 개성도 확립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는 사람은 정신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모든 에너지를 머리에 몰아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가 발달하고 이성적인 성향이 두드러질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으로 보내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몸이 쇠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죄다 머리에 쓰고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머리를 과도하게 쓰다 보면요, 신경과민 상태가 되거나 두통이나 수면장애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너무 머리로만 보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려서 바깥으로 쓸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1번 영역의 플라워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정신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의 특성들을 보면요. 딱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거든요. 바로 이 캐릭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좀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골룸이라는 캐릭터거든요. 이 골룸은요, 절대 반지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이 사람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이었는데요. 절대 반지를 자신이 꼭 차지해야겠다는 그 욕망에 들끓다 못해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욕망이 이 골룸이라는 한 존재를 완전히 장악해 버려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피폐해지게 된 거죠.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다면 내가 지금 너무 정신활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수시로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네, 우리가 골룸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의식적으로 몸을 챙기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거예요. 저도 1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거든요. 실제로요, 뭔가 머리를 쓰는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머리만 쓰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네,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몸이 버틸만 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몸을 챙기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그 흐름을 끊고서 내 몸을 일단 한 번씩 돌보는 그런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알람을 맞춰놓고 일을 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언제까지 가만히 일어나지 않고 계속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은 나를 일으켜 세워줘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일부러라도 몸에 신경을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죠. 1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을 때는요. 이 1번 영역에 있는 플라워는요. 부모님의 주어를 반영해요. 그러니까 왼쪽 홍채에 1번 영역에 플라워가 있으면 어머니의 홍채 1번 영역에 주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오른쪽 홍채라면 아버지 홍채 1번 영역에 주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번 영역에 주얼이 있는 사람은요. 활동적이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고요. 아주 뛰어난 실행력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영역의 주얼은요, 바깥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요, 활력과 에너지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타인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요. 1번 영역에 주얼이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1번 영역에 주얼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이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번 영역이 양육의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는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줄까? 네. 이렇게 지금 막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울고 떼쓰고 할 때 이건 어떤 사인이죠? 보통은 부모님께 나를 봐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보살펴주세요. 이런 사인이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나를 한 번 더 안아줄까? 이 아이는요, 이런 질문들 속에서 조건부 사랑을 배우게 돼요.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요. 사랑이 조건부라고 믿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불안감은요, 인정 욕구를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요.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게 됩니다. 네, 내가 일을 잘하면 인정을 해줄 것 같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를 사랑해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은 나를 더 사랑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쉬려고 하면요. 죄책감이 느껴져서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쉬어도 괜찮을까? 이러면 사랑받을 수 있겠어? 인정받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1번 영역에 주얼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워커홀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영역에 플라워나 주얼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랑 또 비슷한 건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마사지도 이런 무언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리고 나를 보살펴주는 친밀한 접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걸려요.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줘도요, 그걸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야? 거짓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영역에 사인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자기 자신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못난 구석이라도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못난 구석이 보여도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홍채에는 어떤 영역에 사인이 있을까요? 당신의 홍채가 궁금한가요? 마음씨 김민서에게 갈색 홍채 상담을 받아보세요. 홍채를 통해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요? 갈색 홍채 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도전해 보세요. 당신의 눈 속에 당신이 알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기질 성향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감정 문제나 관계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마음씨 김민서 홍채 마스터에게 상담이나 홍채 상담사 교육을 신청하세요. 상담과 이 홍채 상담사 교육 신청 링크는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